한국 축구는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선수의 등장으로 한국 축구는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베트남전의 대승이 단순한 승리보다 한국 축구의 진정한 발전을 보여준 중요한 경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발전의 주요 원인으로 손흥민과 이 선수의 역할을 꼽고 있습니다. 풋볼 매거진은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세부적인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축구에 대한 평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축구 매체 풋볼존은 일본 축구 대표팀의 최근 경기력에 대한 중국 저널리스트의 호평을 전하며 그들의 뛰어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유럽, 남미, 북중미 및 아프리카의 여러 팀들을 꺾는 대단한 성과를 보이며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소우닷컴에서는 일본 대표팀, 특히 사무라이 블루의 강렬한 공격력에 대한 인상을 전하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축구 트렌드와 평가는 아시아 축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나라별 대표팀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 축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대한 중국 매체들의 호평은 아시아 전체의 축구 발전을 의미하는 동시에 일본 축구의 성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일본 축구의 실력과 경기에 대한 분석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스포츠 경쟁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한국이 베트남을 큰 점수로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튀니지와 독일을 이긴 것도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축구의 승리에 대해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의 흐름과 실제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그 승리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 독일 경기에서의 행운의 골, 리디거의 발을 맞고 굴절된 골과 일본 선수를 맞고 굴절된 골 등에 대한 설명은 경기의 흐름과 결과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며 일본의 승리가 순전히 그들의 뛰어난 실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각 나라의 축구 문화와 팬들의 국가 감정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경기의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의 내용과 흐름, 그리고 그 결과가 가져오는 의미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팀의 독일 대 결승에서의 4개의 골 중 3번째와 4번째 골은 독일 수비의 실수와 경기 포기로 인해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의 승리가 그들의 스킬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독일 팀의 미스로 인한 결과도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팀이 경기 중반에 2대1로 앞서가며 독일의 공격적인 전략을 이용하여 역습을 시도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 축구팀의 경우 카타르 월드컵 이후의 부진과 새로운 감독 선임에 따른 승리 부재로 팬들의 비판이 이어졌으나 튀니지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의 큰 승리로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원톱 전략에 대한 평가와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손흥민을 원톱으로 활용한 전술 시스템에 대한 실험은 많은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의 부재로 손흥민이 중앙으로 내려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며 공을 나눠야 했던 상황은 그의 체력 소모를 증가시켜 골 결정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은 아시아 축구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축구 경쟁은 아시아 축구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보입니다. 분석자들은 한국 대표팀에서 중앙 미드필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손흥민에게 공급되는 패스와 전방으로의 빠른 공의 운반에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튀니지전과 베트남전에서 이강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됩니다. 분석자들은 또한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역할과 한국 대표팀에서의 역할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공을 공급하는 반면 한국 대표팀에서는 이강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며 후방 빌드업을 통해 공을 받아 탈압박과 원투 패스를 활용해 공격을 구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강인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그의 국가대표 경기 출전 기록을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이강인이 선발로 나온 경기는 이번 2경기가 처음이며 이전 경기에서는 부상과 다른 원인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의 전략적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국팀은 이강인을 오른쪽 윙어로 배치하여 상대팀의 수비를 오른쪽으로 집중시키고 그 결과로 비워진 중앙과 좌측 공간을 활용하여 공격 기회를 만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활용은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 향상과 승리에 큰 기여를 하며 이강인의 중요성과 그의 역할이 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최근 한국 대표팀에서 이강인의 등장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풀어낸 능력이 한국 대표팀의 전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해보자. 이강인이 팀에 합류한 후 많은 팬들은 한국 대표팀의 공격 능력이 확실히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빠른 패스와 움직임은 팀의 전방 공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영국의 유명 스포츠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새로운 조력자로 이강인을 소개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PSG에서의 활약과 스페인의 마요르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강인은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참여로 인해 한국 대표팀의 공격 전술의 세 가지 큰 변화를 확인하였다. 첫째, 공격 속도의 향상. 둘째, 좌우 전환 패스의 활성화. 셋째, 손흥민과 황희찬의 더욱 활발한 공간 활용. 이 모든 변화는 이강인의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마침내 이강인의 등장은 한국 대표팀의 오랜 문제였던 중앙 미드필더 부재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인 손흥민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안컵에서의 경기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활약을 통해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